레미콘 240누베 치는데 몇 명이 필요하냐? 여기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는 10누베당 한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240누베 치려면 공구리 타설공이 24명이 그날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면은 현장에 생각해 보시면 레미콘 칠 때 타설공이 몇 명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아세요? 몇 명 치는지? 찍어서 5명. 예, 맞습니다. 예, 한 4명 어. 정도 치고 이제 6세대짜리는 6명 들어가고 4세대짜리는 4명 정도가 해요. 근데 아까 10누배당 1명이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정해놓은. 그러면 원래는 이제 24명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LH는 현대건설이랑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4명이서 일을 하니까 이론상으로는 6배 일을 하는 거죠. 노동 강도 6배 하는 거죠. 화설공 일당의 시중 노임 단가가 20만 원이다. 만약에 지금 실제는 21만 원 정도 하는데 20만 원이 시중 노임 단가다라고 하면 6배 일하니까 6배니까 12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죠. 120만 원 일당을 6배 일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100만 원 어디 갔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공사 예정 가격이니까 이제 현장은 100%로 일하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찰 보면은 뭐 이제 70%에 보통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70% 돈을 이제 깎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 월급을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원청 하청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50%짜리 현장이 됐다. 그래도 6배에서 3배 일하니까 2, 3은 60만 원 일당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정부가 정해놓은 거에 이제 현저하게 못 받고 있다. 품셈이라고 말하는 거는 돈이 아니고 작업량, 타설공이 얼마 받냐 이게 품셈이 아니고 타설공이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하냐. 장비도 그 현장에 따라서 몇 대가 필요한지 다 정해져 있다. 그 많은 장비 종류를 어떻게 다 정하냐 정해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몇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덤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덩이를 100누배를 파도 이 흙을 갖다 놔야 되는데 짧은 경우랑 먼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설계에는 그 흙을 갖다 버릴 때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설계 도서에는. 그 10km 떨어져 있는 데가 이제 스테바가 있을 경우랑 20km 떨어져 있는데 스테바가 있으면 스테바가 10km 떨어져 있을 때보다 스테바가 20km 떨어져 있다면 덤프는 투입량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설계도서에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15돈이 나를 때랑 앞사발이가 나를 25돈이 나를 때랑 차대수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다 나와 있고 10km 혹은 20km를 가는 도로 사정이 2차선 도로인지 4차선 도로인지에 따라서 차 주행 속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것도 설계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비를 책정하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 법령에 따라서 장비 임대료를 계산한 거를 이제 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교선부장님이 트레인이니까 여기 10페이지를 먼저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장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어떻게 나누냐? 재료비는 뭐냐? 일단 기름값이에요. 그리고 잡재료비는 뭐냐? 이제 구리스값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기름값이 있는데요. 경유 단가가 1,459원인데 동네마다 기름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1,459원이라는 걸 어디서 하냐? 거래 가격이라는 발표를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공사할 때 소나무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소나무 가격 진짜 그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저게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소나무 가격 얼마인지. 소나무 두께에 따라서 전나무는 얼마고 소나무는 얼마고 은행나무는 얼마인지 뭐 나무 종류 조경수에 다 가격 정해 있고 그럼 모래 가격이 얼마다 시멘트 가격이 얼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예. 이게 매달 발표를 합니다. 근데 장비 임대료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경남 쪽에 실제 기름값 얼마 정도에 드세요, 넣을 때? 이 정도 합니다. 예, 예. 예. 건설기계 운전사는 일당이 22만 9,676원으로 얘네가 지금 해놨어요. 이거는 지금 시간당이잖아요. 예. 시간당 단가인데요. 먼저 기름값부터 하면 그 50톤짜리인 경우에 1시간에 10리터를 쓴다고 얘네가 그러는데 이렇게 쓰나요, 근데? 200 우리가 대충 200리터를 넣었을 주유를 했을 때 네.
우리가 한 3일 정도 쓰거든요. 예, 그 여기서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 네. 20% 정도 차이는 네, 나겠죠. 네. 여기 잡재료비 57은 여기 그냥 57%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작은 장비는 39%라고 해놨어요. 근데 50톤 이상은 다 57%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경유값이랑 구리스값을 합치면, 그러니까 오일값 합치면 뭐 22,000원 정도 된다. 시간당 그렇다는 얘기고요. 노무비는 종별 노무비를 이제 1년에 두 번씩 조사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22만 9천 원을 일당이니까 8시간 기준이니까 시급으로 하려면 이제 8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이제 8을 나눈다는 거는 이제 8분의 1을 곱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잖아요. 네, 근데 산수예요. 8분의 1은 뭐예요? 그러니까 8분의 1 하면 0점 몇이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8분의 1을 0점 몇이에요? 8분의 1을 1 나누기 8 해봐요. 1 나누기 8. 1 얼마예요? 나누기 8. 예. 0.125. 예, 그렇죠. 0.125인데 음. 그러면 22만 9천 원의 시급을 따지려면, 그러니까 8을 나누면 곱하기 0.125랑 같은 의미예요. 그럼 0.125 곱해보세요. 28,709원 예, 예. 뭐 이렇게 예, 예. 나오네요. 그 정도 되는데 여기 50톤이나 이제 25톤이나 어차피 똑같은 조종사가 운전하니까 노무비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50톤 보던 거니까 50톤을 볼게요. 보면은 47,773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왜 맞냐? 그러면 이제 수량을 8분의 1에서 시급으로 하면은 0.125를 해야 되는데 0.208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할증을 준 거예요, 얘네가. 0.125 곱하는 것보다 0.208 곱하면 돈이 당연히 많겠죠. 이것도 이제 공식 답변이 있습니다. 얘네 건설 기계는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스페어 기사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상관없이 장비 점검도 하고 이제 등등 해야 되니까 정규직이 이 장비를 운행한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공사비 산정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 답변이. 그러니까 보너스 400% 주고 뭐 등등 이제 해서 할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773원 곱하기 8 한번 해보세요. 382,000.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합원이 들어도 사실 이제 놀랄 소리고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말대로 하면은 우리 스페어 기사, 덤프 기사 지금 하루에 뭐 20만 원도 안 주는데 막 어떤 막 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돈이 내려오니까 밑에서도 다 서로 다 망가지는 거죠, 이제. 예, 조종사 그 인건비는 그렇게 계산하고요. 맨 왼쪽에 표에 노무비 밑에 크레인에서 두 번째 보면은 50톤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장비대가 현실은 아까 얼마라 그랬죠? 8억 9? 7, 8억 정도? 7, 8억 정도인데 응. 여기는 4억 8천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장비 임대료에서의 경비는 감가상각비다. 보통 건설 기계는 7년에서 한 9년 정도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연도가 10년이다. 그러면 이 4억 8천을 10으로 나누면 1년에 4,800만 원이 까진다고 보는 거죠. 여기가 근데 현실을 반영 못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구매가가 7억이 넘는데 여기서 이걸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정부가 해놓은 것만 해도 이렇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밑에 표 보시면은요, 1대 8시간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는데 노무비 보시면 아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38만 2,184원 여기 있는 거고, 재료비도 8 곱해서 이렇게 했고 경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원가잖아요. 그냥 순원가. 만약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받으면 우리는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는 사무실 운영하고 주기장 하게 돼 있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오면 이거에 6%를 해서 6에서 한 15%까지, 많으면 15%까지 가능해요. 근데 최저 보통 6% 정도 잡더라고요. 그 6% 잡았을 때 일반 관리비가 74,000원. 그러니까 이제 74,000원 곱하기 30 하면 20이라면은 한 200만 원 좀 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월세랑 전기세 이런 거 내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노무비는 노무비대로 받고 그 외에 투자를 하고 뭐 머리를 쓰고 영업을 뛰고 일을 해서 남는 이윤이 16만 9천 원이다. 이게 정부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윤은
재료비는 빼고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의 15%를 보통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40만 원. 그래서 그 50톤 크레인 정부가 정해놓은 임대 단가는 148만 원인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날 정상적인 작업량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기종에 따라서 이제 기름 현장에서 넣어주는 기종들이 있으니까 경유가 빼고도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 현장 가가지고 이러니까 뭐 다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최소한 이제 지자체들 만나거나 예를 들면 15톤 덤프가 제설 들어간다. 그런 거는 이거 전액 다 줘야죠. 걔네가 빼먹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자체 상대할 때는 최소한 이제 공무원들하고는 말할 건덕지는 된다. 지자체 직접 발주. 예, 그런 경우는 말하기가 좋은 거죠, 아주. 뭐 관로공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크레인도 들어가겠네, 관로공사 할 때는. 어떤 때는. 예. 조홍재 사무국장님이 굴삭기 장비가 어떤 거죠? 공유. 공유. 4페이지에 6W이 가운데 있네. 88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게. 아까 설명은 내용은 똑같고요. 조홍재 사무국장님 지난달에 왔을 때 제가 나눠드린 것보다 이게 한 몇만 원 비쌀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기름값이 작년 기름값 기준이어서 1,300 얼마였고요. 기름값이 그 지금 달달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450원으로 기름값을 올려서 이게 있습니다. 근데 굴삭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W 그 단가 보면은 6W 실제 살려면 얼마 정도 돼요? 여기서 2천만 원 더 줘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장비 가격이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높게 잡아서 그러면 이게 80 얼마가 아니고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제값을 받으면 굴삭기.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도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 감가상각비 잡는데 집에 사는 가격으로 잡아야지 공장도 가격으로 잡는 게 어디냐,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덤프가 이제 7페이지 보겠습니다. 덤프도 정부 자료에는 뭐 5톤차, 8톤차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화물차니까 일단 우리는 거의 없으니까 뺐고 15돈, 24돈인데 앞사발이 115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 못 받아요. 반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15돈도 지역이 조금 군 단위로 가면 오히려 단가가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보통 보면은 90만 원짜리는 아직 없을 거예요. 전국 어디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정부는 우리가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에서 공사비가 몇 조다라고 말할 때 그 돈 중에는 장비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거기에 근데 이제 현대건설 소장이나 대우가 이제 우리는 70%, 78%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 70%짜리 현장이면은 지들 월급을 깎아야 되는데 지들 월급은 더 받고 우리한테 70%짜리 현장이라고 우리한테 돈 깎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힘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주처랑 특히 이제 지자체 만날 때는 이런 거 얘기해서 아까 지자체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단가를 다른 단가보다 높게 그러니까 노조도 다 알고 있다. 뭐 임금도 그렇고 장비 임대료도 그렇고 이게 자본가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말하자면 계급 투쟁이죠. 이 임금이 결정되는 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힘 논리죠, 완전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가면 한번 뵐게요. 네. 예, 수고들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장 선장 빠이빠이. 네.